그러면 TSMC는 왜 이제 와서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를 하나? 왜 삼성전자를 따라 하는 거지? S윈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걸 보니 이 사업이 왠지 잘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회사가 발주한 이 라인의 설비들도 좀 믿을만 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키포스트 안석현입니다. 오늘은 TSMC도 투자하는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 SCM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랜만에 SCM 시리즈인데요. 근데 오늘 서사가 좀 길어서 바쁘신 분들은 제가 시간을 표시를 해둘게요. 그러면 그 뒤쪽으로 가셔가지고 SCM 부분만 컴팩트하게 보실 수 있게 해놓겠습니다. 배경부터 듣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저하고 같이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작년 8월에 대만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TSMC가 이노룩스라는 회사에 LCD 팹을 좀 급하게 인수를 했습니다. 이 금액은 170억 대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7,2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 공장이 원래 미국 마이크론이 사려고 되게 공을 들였던 공장인데 TSMC가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웃돈까지 줘가면서 급하게 샀다고 합니다. 물론 LCD 사업을 해보고자 했던 건 절대 아니고요. 현지에서 나온 바에 따르면 코어스 생산 능력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라는 것에 신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노룩스의 팹을 샀다고 합니다. 그러면 TSMC는 웃돈까지 줘가면서 이 공장을 샀냐? 거긴 사연이 있죠. TSMC의 후공정은 이렇게 대만 전역에 걸쳐서 공장이 있는데, 지금 가장 최신의 공장은 AP6입니다. 여기 주난 지역에 있고요. 근데 여기도 지금 공장이 차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비가 들어오고 있고 일부는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곧 여기 공간이 꽉 차서 더 확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표시된데 이 차이 지역에 TSMC가 하나의 공장을 더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어졌다면 AP7이 되겠죠, 이름이. 근데 땅을 파다 보니까 그 아래쪽에 유적지가 발견이 됐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공장을 새로 짓다가 그 아래쪽에 땅을 팠는데 유적지가 나오거나 유물이 발견이 되면 일단 공사가 올스톱이죠. 그런 다음에 반년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TSMC는 그걸 기다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이노룩스의 LCD 팹을 사서 그 내부 공간을 비우고, 그리고 코어스와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 투자를 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저희 방송을 계속 보셨던 분들이나 뭐 반도체에 관심이 있으셨으면 코어스는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2.5D 패키지 기술의 어떤 정수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갑자기 웬 패널 레벨 패키지? 이거는 뭘까요? 원래 이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 혹은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라고 하는 건 모바일용 칩 패키지 기술입니다. 이게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게 어떤 컨벤셔널한 어떤 재래식의 반도체 패키지인데, 칩을 하나를 놓고 그 아래쪽에 반도체 기판을 대서 하나의 패키지를 구성하는 게 아주 일반적인 반도체 패키지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반도체 업계가 쭉 이제 생산을 하다 보니 굳이 기판을 외부에서 조달해서 갖다 붙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판이 없으면 일단 기판을 사지 않아서 좋죠. 단가가 떨어지니까 이걸 없앨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께가 이만큼 더 얇아지잖아요. 그 두께가 얇다는 거는 모바일 칩에서는 굉장한 장점입니다. 이 스마트폰 내부를 한번 열어보시면 거의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빼곡하게 부품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품의 두께나 아니면 넓이나 뭐 이런 걸 줄일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장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반도체의 두께를 줄여놓으면 열 배출도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TSMC가 그동안 이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로 굉장히 이쪽 업계를 선도를 했습니다. 이름도 따로 붙였어요. 인포라고. 인티그레이티드 팬아웃, 이런 마케팅 용어를 붙여서 거의 모바일 칩 시장을 씹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기술은 그대로 두고 이 일이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죠.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 이거는 사실 제품 단에서 보면 똑같아요. 반도체와 밑에 어떤 기판 없이 반도체 하나를 패키지 한다는 측면은 똑같은데, 대신에 지금까지는 300mm 웨이퍼 위에서 패키지 공정을 진행을 했다면 이제는 500x 500, 600x 600 이런 정사각형 패널 위에서 한번 프로세스를 진행해보자. 그럼 이 한 번에 생산할 때 훨씬 더 많은 패키지를 얻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 컨셉을 가장 먼저 시도한 건 삼성전자였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네페스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크게 재미를 보지는 못했었습니다. TSMC의 웨이퍼 레벨 패키지가 워낙 강력하기도 했고, 그동안에 사실 고객이 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는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에 좀 가려져서 빛을 못 보던 기술인데, 그러면 TSMC는 왜 이제 와서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를 하나? 왜 삼성전자를 따라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이거는 최근에 어떤 반도체, 특히 GPU 같은 그 AI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골머리를 썩고 있는 인터포저 문제 때문입니다. 최근에 어떤 반도체 업계의 포커스는 어떻게 하면 실리콘 인터포저를 안 쓸 수 있을까? 혹은 적게 쓸 수 있을까에 맞춰져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코어스 S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풀사이즈 인터포저를 쓰는 겁니다.
풀사이즈 인터포저를 갖다 놓고 그 위에 GPU를 놓고 그 양옆으로 HBM을 이렇게 올리죠. 그런 다음에 이거를 하나로 묶고 그거를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올리는, 이게 아주 전형적인 어떤 코어스 S의 구조이고요. 근데 코어스에는 S만 있는 게 아니라 L도 있고 R도 있어요. 요놈과 요놈과 요놈의 차이는 풀사이즈 인터포저를 쓰느냐, 아니면 아주 작은 사이즈의 인터포저를 쓰느냐, 아니면 얘처럼 아예 안 쓰느냐, 요거거든요. 가급적이면 이거, 더 가능하다면 이거를 하고 싶겠죠. 왜냐하면 인터포저를 작게 쓰고 안 써도 되니까. 엔비디아에서 이제 최신 GPU죠. 블랙웰 패밀리만 보더라도 모든 제품이 코어스 S로 패키지 되는 게 아닙니다. S가 있긴 하지만 절반 정도는 코어스 L로 패키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S와 L을 한 절반 정도만 섞은 거죠. 왜냐하면 인터포저의 수급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엔비디아 측면에서도 굉장한 좀 리스크이기 때문에 뭐 TSMC하고 말을 좀 맞췄겠죠. 뭐 우리가 이거를 L 방식으로 생산을 해주면 뭐 수급도 잘 되고 너희들도 수급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래서 이 L 방식을 도입한 것 같고, 이 R은 아직 GPU나 이런 데서 도입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지금 하고 있는 코어스 S에 풀사이즈 인터포저가 들어가고, 여기는 작은 사이즈의 인터포저가 들어가고, 여기는 실리콘 인터포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여기에도 인터포저라는 놈이 역할이 있었을 텐데 그 역할을 누가 대신하냐, 그 여기는 빈 공간은 뭘로 채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 빈 공간을 채우는 게 유기 인터포저라고 하는 겁니다. 유기 인터포저. 그리고 이 유기 인터포저를 만드는데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 기술이 사용이 됩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TSMC가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를 하려는 이유. 물론 TSMC의 지금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 기술을 이용해도 유기 인터포저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훨씬 크기가 작겠죠. 그리고 생산성이 떨어지죠. 패널 레벨 패키지를 하면 그 유기 인터포저라는 놈을 이렇게 대형 사이즈로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반도체 업계가 원하는 거는 지금 코어스 L처럼 실리콘 인터포저를 작게 쓰거나, 아니면 코어스 R처럼 아예 실리콘 인터포저를 안 쓰는 방향입니다. 근데 이 방향으로 가자니 실리콘 인터포저를 대체해야 할 어떤 조각들이 필요하고, 이 조각을 만드는데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가 결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론이 이제 나오는데, 그럼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 장비는 누가 공급하지? 궁금하실 거잖아요. 이게 전공정 대비 이제 후공정 쪽은 메이커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반도체 전공정은 그렇잖아요. 증착하면 어플라이드, 식각하면 램리서치, 아니면 도쿄 일렉트론, 검사하면 KLA, 이렇게 딱딱딱 정해진 게 있는데, 후공정 쪽은 그런 게 잘 없고, 심지어 삼성전자가 미리 2020년 이전에 깔았던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 장비는 다 CMS가 턴키로 수주를 해서 뭐 여기저기서 수급을 해서 썼대요. 그래가지고 서플라이 체인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죠? 근데 고맙게도 중국의 Swin이라는 회사가 지금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왕둥성이라는 사람이 만든 회사가 Swin인데요. 디스플레이 쪽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주 유명한 분이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BOE 창업자고 현재는 Swin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Swin이 2019년에 설립된 회사인데, 이 회사의 사업 부문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베이징에 팹리스, 반도체 팹리스가 하나 있고요. 그 시안에 실리콘 웨이퍼 공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오늘 관심이 있는 데인데, 청두 쪽에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 하는 회사가, 자회사가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이 청두 자회사, 그러니까 에친트라고 하는데, 이 회사가 고맙게도 다 공개를 해놨습니다.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에 어떤 장비들이 들어가는지. 근데 뭐 다른 회사가 그랬다고 그러면은 뭐 하든 말든 했겠지만, 사실 이분이 굉장히 사업 수완이 좋은 분이고, 이쪽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뭐 중국 LCD의 아버지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Swin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걸 보니 이 사업이 왠지 잘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회사가 발주한 이 라인의 설비들도 좀 믿을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쭉 봤는데 일단 장비 발주는 2023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총 58종이 나와 있고, 이 중에 국내 회사는 딱 3건 있었어요. SFA가 있고, 비전 세미콘이 있고, ISTE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 3개 이렇게 제가 따로 빼놨고, 이 SFA가 워낙 유명한 회사죠. AMHS, 그러니까 이송장비, 웨이프 이송장비를 이제 공급을 했고, IST는 최근에 이제 상장을 할 예정인 회사로 제가 알고 있고, EFEM, 그러니까 프로세스 장비 앞에 웨이퍼가 잠깐 머무르는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모듈을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전 세미콘이라고 하는 회사는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이 플라즈마 세정 장비인 것 같아요. 이걸 또 공급했다고 그러고,
그 외에 보면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에바라가 있고 디스코, 좀 유명한 회사 중에는 ASMPT, 이 본딩 장비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이 본딩으로 유명한 회사는 여기 베시가 또 있습니다. 이 플립식 본더를 또 공구를 했다고 하고, 제가 이 표는 저희 커뮤니티에 따로 올려놓겠습니다. 이게 지금 화면으로 보시면 정확하게 보기가 어려우실 거고, 또 이거 따로 필요하실 분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려놓을 테니까, 이거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받아 쓰셔도 되고, 뭐, 외부에 돌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간단하게 에친트의 패널 레벨 패키지 공정을 좀 보실 텐데요. 일단 캐리어 기판 위에 RDL을 먼저 올립니다. 이 RDL이라고 하는 건 패키지 기판, 그러니까 반도체 패키지 기판을 대신하는 그 재배선층이죠. 그러니까 반도체와 메인보드 간의 어떤 신호 연결 선을 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이렇게 칩을 하나씩 붙입니다. 뭐 GPU가 될 수도 있고 CPU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HBM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먼저 재배선층을 만들고 그 위에 반도체를 하나씩 올리는 거죠. 이걸 뭐 칩 라스트 공정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런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몰딩을 이렇게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배선층 밑에 이 범핑을 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메인보드 같은 데 실장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돌기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싱귤레이션, 그러니까 하나의 칩마다 자르는 거죠. 이 개별 패키지로. 떼서 보면은 반도체 다이가 있고 그 밑에 재배선층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어셈블리가 되는 거죠. 자, 오늘은 TSMC도 투자하는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 SCM 관련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일단 장비 위주로 좀 알아봤고요. 다음에 소재나 부품 관련해서 또 캐치되는 게 있으면 또 동영상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